IT 기술이나 모든 어떤 지금의 새로운 어떤 기술 문명들이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와 그 다음에 공유를 선사를 했어요. 사이버 공간까지도 주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광화문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보다 더 큰 어떤 사이버 공간의 모임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회적인 그 정보력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분산되기 시작을 했고 탈중앙화를 이제 가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탈중앙화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야말로 비로소 개별화 또는 특성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어요. 이미 개별화 특성화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 사람들도 앞서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개별화 특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별화 특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교육과 그 평가의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우리는 평가의 시스템이 어떤 평가의 시스템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수능 시험을 볼 때에 그 문제는 어디서 나오나요? 그걸 보통 우리는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문제은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문제은행은 그 시험 출제위원들이 이제 물론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그룹이 이제 문제를 내고 그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요. 아이들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거는 재작년 말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저는 주로 정보를 라디오에서 많이 얻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그 상담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상담사 어떤 상담사냐면은 학생들 성적과 학생들의 심리를 상담하는 상담사였어요. 근데 그 상담사가 말을 하는 걸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확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관심을 가려고 봤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 아까 평가의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번쩍 뜨이는구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의 모든 관심과 교육의 관심은 진학과 그 다음에 입시 문제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입시를 위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도 더더군다나 이 입시를 위한 문제를 갖다가 내면서 뭐 연말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 주말고사, 일일고사 모든 시험을 통해서 변별력을 가져야지만이 그 대학과 모든 입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은 잘한 사람을 공부 열심히 해갖고 알게 된 사람을 칭찬해주는 시험 제도가 아니라 이 시험 자체는 비비 꼬아가지고 실수를 하게 만든다. 그렇죠? 다 이해가 가시죠? 비비 꼬아갖고 다 실수를 하게 만드는 시험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 제도는. 여기 혹시 시험 출제위원 계신가요? 예,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그 실수를 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맞아.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집중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결론이 뭐지? 이분이 그 아이에게 상담했던 내용이 뭐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모카 사춘기에 들어가 있고 중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전에 시험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인생에 대한 실패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이 그렇게 그런 비슷한 상담을 아이한테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결론이 궁금했어요. 결론 한번 유추해 보시죠.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아주 훌륭하신 획기적인 혁명적인 상담가이십니다. 이 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서 너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 아나운서라는 데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정말 좋은 상담이군요 라고 이제 막 끝맺음을 했어요. 어떠세요? 깨름직하죠? 뭐가 깨름직해요? 해법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보고 참으라. 다만 환기를 시켜준 거예요. 그냥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면서 발로 다시 뻥 차면서 그 세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심지어는 3차 산업혁명의 시기도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충분히 구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지나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좋아요. 그럼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그래서 이 개별성의 그 각각의 특성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을 자리잡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출제위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3번, 세 번째. 제가 얘기를 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4차 산업에 있어서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부과해요. 근데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뭐가 어쨌다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톰의 세계와 비트 세계 이제 이 단어는 그 유명한 뇌과학자인 정재승이라는 분 최근에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는 근데 그분의 얘기 듣는데 아톰과 비트의 세계가 있는데 아톰 말 그대로 현실의 세계예요. 아톰 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비트는 이제 그 기호화한 그런 어떤 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컴퓨터 가상의 시뮬레이션 세계예요. 근데 이 아톰의 세계와 비트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맞춰서 함께 돌아가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가상세계, 사이버 세계를 놓고 그러고 나서 광화문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그 광화문으로 달려갔다면 그 쉽게 얘기해서 구글 안경을 쓰면서 우리는 광화문에서 같이 어떤 축제를 즐기거나 어떤 시위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시공간을 일치시켜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일치시켜서 만난다는 이 시점이 바로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시대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그러면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특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 사회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 이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기존의 직업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떤 능력과 덕목을 가져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요거는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나중에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지식 정보가 우리 애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지식 정보를 우리는 뭐 어디 있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획득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획득한다 하더라도 알파고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내어줘야 하고 그 기계에 내어줘야 하고 우리는 다른 덕목을 취해야 돼요. 이런 어떤 인간화의 과정, 개별화의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나 안에서의 본질적인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질문입니다. 그냥 제가 너무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상력의 문제인 거예요.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그
그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죠. 그 막스 플랑크로 인해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생겨났고 그 연구소는 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는 서로를 모든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기술 문명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들이 연구를 하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봐야 됩니다. 과학자는 강렬한 직관적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란 논리적 연역이 아니라 예술과도 같은 창의적인 상상력에서 탄생하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자가. 그리고 첨단의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이고요.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여러 곡절 끝에 그 유수의 회사를 다 그만두고 자기가 창업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회사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냐? 직원들의 상상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오기도 전에 벌써 이미 예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의 문제도 역시 나중에 함께 이 직업 문제와 그 다음에 개별 특성화의 문제와 그 다음에 상상력의 문제를 우리 교육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저만 더운가요? 제가 열을 받아서 조금 분위기를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제가 오랜만에 많은 분들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한번 아까 노래한 거 있잖아요. 한번 우리의 손동작 머리만 쓰지 않고 우리 몸을 또 사용하도록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야 돼요. 꽃은 참 예쁘다.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 손. 불꽃도 예쁘다. 됩니까? 또 이쪽 손.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